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조항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큰 건데요. 이와 관련해 이규석 캐스터 그리고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로써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47일째가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청장님, 그렇다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처벌이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중처법 시행 이전에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현장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관련 책임자를 처벌을 하였는데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중처법의 새로 제정된 중처법이 이제 기업 경영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얘기하지만 기존의 산업법에서는 현장 소장이라든지 공장장, 즉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그런 이제 그 하위 관리자들한테 책임을 묻다 보니까 이 제재에 대한 실효성이 있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산재 사망 사고가 대기업에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또 우리가 세계 경제 10위권임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사망 사고가 800명이 이상 발생하는 걸 봤을 때 이제 이런 식의 산안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이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서 노동계나 시민사회단체가 문제를 지적하다 보니까 좀 더 사업주, 기업 책임자에게 책임을 더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법이 더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고민들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건데요. 주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이 법이 기업 경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한다고 하지만은 그 또 다른 측면은 기업에서 안전보건 체계를 갖추고 좀 더 근본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고민들을 해보고 투자를 해라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더 기업의 노력을 더 촉구하는 그런 취지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요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의무 자체는 일단은 그 안전모발 체계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사고가 발생했던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을 해야 되며 또 관계 법령에서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정 명령이나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거를 개선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법상에서 여러 가지 안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의무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그거를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중대재해가 보니까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네.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재해가 이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이제 나눠지는데요. 중대산업재해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이제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종사자들이 이제 사망사고를 당하는 경우에 그 사망사고를 당하거나 이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당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중대재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네. 그들을 이제 보호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고 이제 중대시민재해는 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가습기 살균제 뭐 이런 사고처럼 어떤 특정 원료라든지 어떤 제조물을 설계하거나 제조, 관리하는 그런 것들 또 아울러서 공중이용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공중교통수단 이런 것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어떤 그 이용하는 시민들을 보호하도록 하는 부분이 중대시민재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담당하게 되고요. 네. 일반 시민재해는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이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현재 경영 책임자의 의무가 어떻게 명시되는지 이규석 캐스터가 좀 전해주실까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확보 의무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은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분명히 세우고 또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반드시 설치해야만 합니다. 또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절차도 마련해야 하는데요. 이때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부여하고 또 평가 기준을 마련해 평가 및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그리고 보건관리자 등의 전문 인력을 반드시 배치해야만 합니다.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할 시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종사자가 사망할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부상 등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법인에 대해서도 종사자가 사망하면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등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처벌과는 별개로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에 경영 책임자 등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요. 이 처벌 방식이나 수위는 앞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또 여러 선례가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명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 현장에서는 이 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일지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가 참 궁금한데 이번에도 현장을 또 다녀오셨죠? 네. 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는 제조업과 건설업 현장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 전에 처벌법 개정을 반대하는 노동계의 입장도 한번 들어갔는데요. 영상으로 자세히 확인하시죠.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손보기로 한 국민의힘. 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경영 의지를 좀 위축시키는 그런 좀 강한 좀 메시지를 주는 법이기는 합니다만은 촘촘하게 합리적으로 잘 설계를 하면은 기업을 하시는데 큰 걱정이 없도록. 국민의힘이 내놓은 개정안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정한 재해 예방 기준을 지키면 사업주의 처벌을 줄여주자는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월 27일 날 시행이 됐죠. 인자 6개월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동자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을 개정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여전히 기업의 이윤을 우선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반대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운영을 해보고 좀 개정 여부도 판단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최근 중대재해 사고가 많았던 광주 소재 기업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도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21년부터 꾸준하게 대응해왔으며 안전보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시기획팀을 전담 조직으로 하여 생산기술본부의 안전환경팀 및 각 본부별 조직과 함께 전사적으로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63년째 광주에서 타이어 제조업을 이어가고 있는 이곳. 현재 약 5천여 명의 사원이 근무하는 대규모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는 업체입니다. 이곳은 이제 상형 공정인데 이제 타이어 공정 중 가장 가운데 이제 중간 공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이제 반제품을 타이어 모양인 원형으로 만드는 공정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안타깝게도 이제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설비가 여러 동작이 있는데 여러 설비 기술 보완이 있었습니다. 벨트라든가 모든 반제품 트럭 그 범위 내에 성형사가 아닌 다른 사람, 또 성형사는 물론 포함되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이동했을 때 그때 자동으로 지금 성형기가 멈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벨이 울려가지고 뒤에 확인하고 앞에 와서 다시 재성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현황을 보면 떨어짐, 끼임과 같은 사고로 인한 사망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제조업은 184명의 사고 사망자 중 기계 설비에 끼이거나 감겨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58건이나 되기에 제조 현장의 가동기계 안전장치 확보가 필요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러 설비가 이제 업그레이드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집니다만 본인 의식이 이제 개선되지 않으면 안전 환경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조업보다 더 많은 중대재해가 일어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광주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한 건설업 현장. 사고 이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직접 찾아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출력 인원은 보면은 60명 정도, 대략 60에서 한 75명 정도 지금 인원이 지금 현재 이 안에 지금 현재 근로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한 번씩 시행되고 있는 한 시간씩 시행되고 있는 정기 교육이 있고요.
그 외에 용접 작업이랄지 그다음에 시미스 작업이랄지 이런 교육은 지금 특수 교통이거든요. 이런 교육은 월 2시간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근로자 항상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만 그중에 제일 강조된 것은 안전모 착용을 갖다가 생활하자는 것이 으뜸입니다. 떨어진 끼임과 같은 사고로 인한 사망에서 안전모 착용 여부는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노동자 스스로 안전모 착용에 신경 써야만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당시에 더 이상 무고한 노동자 시민들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해 또 기업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처벌법 시행의 의미를 기업에게 내려지는 징계로 해석할 게 아니라 재해 사고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이규석 캐스터가 현장에 직접 다녀왔잖아요. 실제로 봤을 때도 어떻게 사고 예방 조치가 잘 돼 있었나요? 어땠나요? 네, 현장에서는 기업들이 근로자 안전을 제일로 생각하고 또 우수한 근무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 근로자들의 하루 건강 상태를 매일매일 체크하고 또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는 만큼 휴게 공간 마련에도 굉장히 신경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한편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게 능사는 아니라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촘촘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근로자들 또한 스스로 사고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고 또 회사에서 마련한 예방 교육이나 또는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까 이 영상에서 지난해 사고 실태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올해에도 지금 산업재해가 꽤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광주 전남 지역의 사망사고 실태가 어떻습니까? 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늘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난 6월 9일 기준 광주 전남 지역에서 총 27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는 작년 동기 25명과 비교할 때 2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 1월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6명이 사망했고 2월에는 전남 여수의 여천 NCC 폭발 사고로 인해서 4명이 사망한 이후 5월 이후 계속해서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14명, 전남이 13명,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4명으로 52%, 제조업이 9명으로 33%, 그리고 기타 종사자가 4명 사망하면서 15%를 차지했습니다. 네, 특히 올 1월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된 사건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사건들의 처리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광주 전남 지역에 27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망재해가 발생했는데 지금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현장만 적용이 됩니다. 물론 이제 2년 후에 2024년 1월 27일 이후에는 이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50인 이상 50억 원 이상 이 현장에만 적용되다 보니까 지금 4건의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 건이 지금 이제 지난 5월달에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이제 광주에서 발생한 현장인데요. 콘크리트 펌프가가 이제 아마 꺾이면서 붕대가 꺾이면서 그 밑에 있던 근로자가 이제 다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여수 여천 지역 여기서 이제 3건이 발생을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여천 NCC 폭발 사고가 가장 먼저 그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1호 사건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수 지역에서 2건의 이제 또 사망 사고 발생하는데 공장 철거 작업 중에 폐전선을 정리하다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철강 공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다가 자재 사이에 협착되는 그런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이 4건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이제 기업 경영 책임자가 얼마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그 부분이 중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와 관련자 진술 확보인데요. 저희는 사건 초기에 초동 수사에 좀 더 신중을 많이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현장 사고 발생 현장과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또 참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 경영 책임자에 대한
진술조사까지 저희가 가급적 빨리 해서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4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신속하게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네, 뭐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이 가슴 아픈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고는 어떤 사고든 마찬가지겠지만 이 예방이 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현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 전남 지역에는 27건의 사망 사고 중에 50% 정도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네. 30% 정도가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망 사고 예방에 좀 집중해야 될 대상을 건설업과 제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업에 대해서는 건설업체 대표들이 좀 더 안전을 챙기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서 안전을 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좀 간담회를 통해서 당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무엇보다 현장의 소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신규 건설 현장 소장들도 그런 부분을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저희가 안전 교육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그냥 항상 저희는 이제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현장이 너무나 많고 또 현장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계속 패트롤 점검을 통해서 현장의 근로자나 사업주가 안전 의식을 좀 챙길 수 있도록 저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조업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끼임 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해 위험 설비들, 기계 설비들을 많이 보유한 사업장에 좀 현황을 조사해서 위험 등급을 분류를 합니다. 그중에서 한 900여 개소에 대한 고위험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자율 점검을 실속하고 미흡한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감독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저 전남 지역에는 이제 화학 공장인데요. 뭐 여천 NC 폭발 사고인 것처럼 그런 화학 공장의 경우는 지금 저희가 차등 관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안전 관리 수준에 따라서 차등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장의 대표들을 보고 좀 더 안전 관리 좀 챙겨달라는 이제 간담회를 좀 실시하는 것과 아울러서 자발적인 안전 진단을 실시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잘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흡한 부분에서 좀 더 저희가 들여다보면서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경영 책임자나 근로자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영계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노동계나 또 야당의 입장에서는 좀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법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사망 사고를 줄여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광주 지역은 어디 지역보다도 지금 이제 대형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망 사고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에게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보 의무 이거를 좀 제대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현장에 있는 작업자나 중간관리자들이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우리 현장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그 근거 없는 대책, 무대책주의, 그 다음에 자기 예외주의, 또 모험주의 이런 것이 의식 속에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경영 책임자들이 좀 잘 좀 찾아내서 또 근절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근로자분들도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현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근로자들도 같이 노동자들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노동자들이 스스로 몸을 지키는 그런 노력과 그다음에 동료를 지키는 그런 노력들이 돼야지 이 광주 지역이 안전한 일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동청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근로자 모두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한 산업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